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미국 대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미국이요. 선거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대통령 임기도 뭐 12월까지 한 세 달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지금 근황이 어떻게 됐나요? 어, 오늘 10월 4일이죠. 네, 그야말로 꼭 선거 한 달 남았습니다. 네, 네, 선거 한 달 남고 특히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이니까 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뒀다 그러면 거의 전쟁에 가까운 선거전인데 네, 지난 금요일 날 새벽이죠. 네, 금요일 새벽에 새벽 0시 한 30분경에 확진이 판정을 받은 겁니다. 대통령이. 네, 그게 공개를 했어요. 네, 안에서. 그러고 나서 3박 4일이 이제 금요일 지나고 네,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오후 됐는데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다가 당일날 확진이 된 날 오후에 네, 메릴랜드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메릴랜드에 있는 군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네, 나중에 밝혀졌지만은 그때 옮길 때는 그냥 철저하게 격리하기 위해서 군병원으로 간다 그랬지만은 네, 이틀 후에 밝혀진 거는 심각했었습니다. 어, 호흡이 어렵고 네, 발열 증세가 있고 그다음에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네, 이거는 병원으로 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전인데 후보의 건강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알리지 마라. 네. 그러니까 대통령 주치의는 당일날 나와가지고서 네, 별로 큰 거 아니다. 네, 금방 정상이 될 거다. 네, 대통령은 격리하면서 업무를 볼 거다. 주치의는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어요. 네, 그런데 군인병원으로 가는 중간에 가는 와중에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은 네, 기자들한테 좀 속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산소호흡기를 댔었다. 음, 그러니까 그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예. 사실 평상시 같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네, 이전 번에 레이건 대통령 때도 그랬고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도 장내시경을 찍을 때 부통령들한테 공개적으로 내가 내시경을 찍을 동안 내가 회복될 동안 1박 2일 검사 끝날 동안 내 대신 네가 해라. 부통령한테 권력 이양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답게 전혀 그렇지 않고 내가 다 할 거야 그래도. 네, 그래서 군인병원으로 가서도 이렇게 와이셔츠 차림에 네, 업무 보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놓고 막 그랬습니다. 여하튼 결론은 군인병원으로 옮겨서 이틀 자고 나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낮에 일요일 오늘 낮에 그 주치의가 나와서 기자들한테 많이 호전됐고 네, 아무 이상이 없다. 대통령께서는 기분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내일 월요일 오전 중에 백악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네, 2시간 있고 기자들이 다 이제 별일 없겠거니 철수한 다음에 군인병원에서 경호원들 데리고서 차를 타고서 병원 근처로 탈출을 했어요. 어, 나왔어요. 왜냐하면 병원 부근에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키우를 보는 트럼프 광팬들이 있으니까 어, 거기다 대고서 나 괜찮다, 건재하다 이거 알리려고 네, 나왔어요. 이 트럼프다 그거죠. 저는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나 확진 판정 받았는데 나 말짱해. 거봐. 이렇게 무증상인데 왜 그렇게 셧다운을 하려고 했는지 내가 왜 셧다운 하지 말라고 했는지 내가 이제 증명이 됐지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는 걸 지켜본 유권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실 이미 미국 시민사회는 네, 유권자는 절반으로 다 나눠졌습니다. 네, 트럼프의 광팬들, 네, 의지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지지에 대해서는 지지 열기는 안 바뀌어진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역대 선거 중에 네, 지금처럼 부동층이 없는 선거가 없대요. 이미 미국 사회는 네, A를 찍을 건가 B를 찍을 건가를 거의 다 결정을 했다. 네, 유동, 움직이는 표가 가장 적은 때 지금 선거라 그럽니다. 지금 그 우리 이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다시 복귀해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괜찮다, 곧 지나갈 거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 내가 지금 이게 낫다 알아라 그러다가 자기도 이런 거 잘 안 해가지고서 지금 갇혔었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트럼프 가까이 있는 캠페인 수행비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국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이 쓰세요. 마스크를 쓰세요. 그런 메시지를 줬대요. 트럼프답잖아요. 뭐 어제하고 오늘 다르고. 네. 네. 지금 미국 그럼 지도층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사실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대법관을 의회에서 인준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은 이미 지명했어요. 네. 지명하면서 자 상원들아 이거를 갖고 가서 빨리 프로세싱을 끝내라. 린지 그레엄 법사위원장은 10월 12일 날서부터 4번에 걸친 청문회를 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서 22일 날 투표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원들이 다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50명 이상 찬성하면은 미국 대법원 대법관들은 보수주의 법관 6명 6대 3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이번 차기 대통령은 저기서 아마 결정할 거다 이렇게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원 의원 3명이 확진자가 됐어요. 네. 다 공화당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안에 법사위원이 2명이에요. 오. 이게 뭐냐면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탐 딜러스라는 의원하고 네. 그다음에 유타 출신의 마이클 리 의원이 법사위원이면서 그날 대법관 임명하는 데에 갔다가 걸렸어요. 네. 다른 론 존슨은 위스콘신 의원도 했는데 이게 사실 청문회는 이렇게 줌이나 온라인으로다가 청문회에 참석하고 듣고 참석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상원 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와서 투표해야만 하는 게 룰입니다. 과연 22일 날 투표를 할 때, 네. 지금은 확진자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격리를 해가지고서 음성 판정을 받은 다음에도 2주간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확진자가 안 나왔어도 지금 5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공화당 의원이 53명이에요. 네. 그런데 메인에 수전 콜린스 의원하고 네. 알래스카의 리사 의원하고 두 분은 나는 반대표 찍을 거야 그랬거든요. 네. 아슬아슬하게 51명인데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의원이 둘이잖아요. 네. 이것도 마음 못 놓는 거죠. 지금 뉴스 채널에 이 부분이 나오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법관 임명하는 문제는 전체 선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일정이 그렇게 돼 있고 미국의 지도층들은 그래도 사실 여러분 미국의 특징은 사건이 터지면은 사실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 있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사건이 터지면 이거 왜 그렇게 됐어? 누가 그랬어? 누구 책임이야? 이 나쁜 놈이구나. 벌 줘야 돼. 이게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미국 시민사회제 시민활동하면서 배운 거는 미국은 큰 사건이 나면은 책임의 문제는 맨 나중에 하더라고요. 음. 우선 피해자 케어하고, 그렇죠. 해결. 네. 네. 그다음에 이거를 도와주고 회복시키고 복구하고 원상태로 가는 데까지만 우선 다 합니다. 네. 나중에 책임을 묻고 책임자 처벌을 해요. 네. 네. 저는 이거를 2001년 테러가 났을 때 네. 아주 절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민사회가 이런 게 힘이구나. 네.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자가 됐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던 치열하게 싸우던 편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도 뭐라고 안 했어요. 다 나오는 게. 조 바이든도 그랬고 그 낸시 펠로시 의원도 그렇고 많은 미디어에서도 우리 대통령 빨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고 네. 쾌차해서 복귀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여러분 어떤 게 보이냐면요. 네.
트럼프 쪽하고서 바이든 쪽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토론회 할 때 보세요. 네. 그런데 며칠 동안 진정 국면이 가더라고. 네. 평화가 오더라고요. 한 어, 달 전에 싸우던데. 네. 한쪽이 치명적으로 문제, 험한 일을 당하니까. 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선거라는 게 뭡니까? 우리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나누고 싶은 거는 네. 이 어떤 거 갖고 경쟁합니까? 서로 도와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게 더 좋은 방식이야. 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뭐를 위해서? 똑같은 목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투표를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네. 생각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논쟁을 하더라도 대화의 본질, 왜 하는가를 볼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뭐 치열하게 이거 가지고 편 가르고서 뭐 치고받고 싸울 일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판정이 큰 뭐 대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어떤 그 선거에 있어서의 지지층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거나 이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표심이 달라지거나 이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선거의 영향은 네, 굉장히 크게 줬어요, 이미. 네, 사실 2일 날 새벽에 확진자가 되고 나서 네, 2일 날 3일 양일간에 로이터 통신하고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네, 경합주의 지지율 조사를 했어요. 네, 바이든이 굉장히 우세하게 나왔죠. 그 전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펜실베니아하고 그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은 트럼프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 그리고 전국 지지율도 네, 거의 한 8% 이상 격차가 나도록 좀 벌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네, 유권자들 이 네, 표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뭡니까? 앞으로 4년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거잖아요. 네,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뭡니까? 이 나라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체력으로 건강으로 안 된다라는 표시잖아요. 네, 그런 표시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후보자의 건강은 일급 비밀인 이유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군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지지들한테 나 괜찮으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나 이전과 변함없이 선거운동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죠. 그런데 사실 선거는 뭐 지금 확진자가 되기 전에 첫 네, 번째 토론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번 11월 3일 선거가 사실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 판세를 가지고는 바이든이 이긴다. 네, 뭐 조기 투표, 우편 투표, 당일날 투표 다 합쳐가지고 네, 그리고 12월 14일 워싱턴에 모이는 각 주를 대표하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들어와 가지고 투표하면 그거는 바이든이 이긴다. 그런데 결론은 대통령 직위는 트럼프가 안 내려올 거다. 그 자리에 그냥 앉을 거다. 왜냐하면 지는 사람이 승복을 안 하면은 저거를 강제로 끌어내릴 어떤 법조문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원에서 다시 결정할지도 모른다. 대법관이 결정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은 전국 지지율은 거의 한 8에서 10% 바이든이 우세하죠. 네, 경합주 6군데에서 한 줄에도 뺏기면 트럼프가 실패를 하는 그런 경합주, 세계 경합주에서도 꽤 6% 이상 차이로다가 한 번도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뒤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4년 전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은 약간 박빙으로 경합주에서 우세했지만은 이게 네, 왜 뒤집어졌나 하면은 네, 경합주의 백인 노동층의 민주당 유권자들은 네,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네, 사람들이 버니 샌더스가 후보가 안 된 게 투표를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서 샤이 트럼프가 그래서 진 건데 네, 지금 조 바이든은 뭐 비호감이 없어요. 네, 아, 좀 허술하지만, 네, 좀 허술하지만은, 그 밉고 얄미운 이미지는 아니란 말이죠. 50% 힐러리 클린턴은 그때 경합주에서 지지율이 46%, 47%, 트럼프는 43%, 44% 그랬거든요. 네, 선거 한 달 앞두고. 네, 지금은
50%가 넘어요, 조 바이든이. 그건 네. 뭐냐면 그 러스트벨트 경합주에 민주당 백인 유권자들이 4년 전처럼 투표를 안 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우편 투표가 있으니까. 네. 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선거로는 바이든이 이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판세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네. 예. 네. 우리 지금 대표 이런 이 선거판을 보는 큰 그림이 이렇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그 예상 시나리오대로 오히려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아서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됐으면 선거에 불복해서 대법원이든 상원이든 이렇게 가서 결정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고지가 되게끔 끝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지금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들이 많이 네, 나왔잖아요. 근데 네, 많은 전문가들이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네, 이 트럼프의 확진이었구나, 확진자였구나, 덤태기였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저 뉴스 채널의 전문가가 많아요. 네, 그런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네, 병상에서 한 3일간 병상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아주 심한 감염 환자가 아닌 부분에서 지금 얼굴을 내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굴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만일에 선거운동에 복귀를 하면은 이 코비드 상황에 대한 자기가 대처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의 얘기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나는 것. 그렇죠.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트럼프 대통령 봐라. 나는 내 스스로 내 방법대로 내가 3일 만에 난 나왔다. 네, 뭐 당신은 대통령이니까 약도 썼고 처음부터 잘했냐 이런 장황한 설명은 안 통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자 네, 나는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뭡니까 뭐 말라리아 무슨 치료제를 먹어라 뭐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봐라 이거는 스스로 견디고서 내 방식대로 해가지고 나는 했다 이러면서 지지층들이 있는 곳을 다니면은 이게 어떻게 이 분위기를 쇄신하고서 심기일전하고 네. 오히려 이게 그 역으로 선거운동에 탄력을 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게 지금 기사로 막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 폴리티코나 뭐 이런 힐 같은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왜냐하면 오히려 트럼프 지지층들은 네, 경합제 지지층들은 움직이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다고서 네. 그 빌 스태피언이라는 캠페인 매니저가 자기도 확진자기 때문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 날렸어요. 여러분 마가이의 배너를 높이 드세요. 집 네. 앞에 배너를 많이 꽂으세요. 예. 깃발을 흔드세요. 트럼프를 외치세요. 마가 대회를 더욱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후보는 내일 복귀할 겁니다. 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포기 안 하죠. 네. 예, 앞으로도 보면은 트럼프답게 뭐를 하면은 네. 사실은 어떤 상황으로 갈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판세를 보면은 바이든이 선거 이기고 트럼프는 안 내려오고 네. 다툼이 있어가지고 법원으로 가고 하원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편 조 바이든 후보를 공격할 때 나이 많다. 치매에 걸린 것 같다. 인지 능력이 좀 문제가 있다. 슬리피 조, 막 이런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어떤 체력이나 나이에 대한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들을 계속 공격을 했는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뭘 굽히거나 뭐 번복하거나 자기가 뭘 인정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역으로 나는 내가 이렇게 70이 넘은 나이에 내가 지금 과체중에도 불구하고 나 멀쩡히 살아나왔다. 이거 봐라. 내가 이래서 셧다운하지 말자고 한 거다라고 선거에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 있는 후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럴 만한 분이고. 네, 네. 네, 저는 궁금해요.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이 그 유세 다니던 도중에 잠깐 현기증으로 이렇게 삐끗했는데 그걸 막 건강 이상설로 막 확대해가지고 막 공격을 했었잖아요. 근데 과연 이번에 민주당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판정을 가지고 이걸 공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저는 그걸 지금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네, 그때하고 약간 다른 거는 네, 힐러리 클린턴의 체력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지금은 음,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부주의하면은 네. 병이 옮겨지는 감염병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힐러리 클린턴은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후보로서 유력한 후보가 그 활동 중에 쓰러지는 거는 이거는 질병의 문제죠. 체력의 문제, 스태미나의 문제잖아요. 네네. 그런데 트럼프는 뭡니까?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누구보다도 목소리 크게 하다가 감염병에 걸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차원에서 비춰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간에 문제 지적하셨던 것처럼 조 바이든이 갖고 있던 이 그 고령과 체력, 이미지 선상에서 좀 유약한 면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1차 토론회에서는 좀 복구를 했다고 평가가 나와요. 네. 아, 이제까지 걱정하던 무슨 치매 증상이 있었니, 뭐 무슨 너무 고령이래 가지고 체력이 어떠니 이런 거에 대해 비해서는 훨씬 더 총명하고 적절하게 토론을 잘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오히려 이 유권자 입장에서 확증 편향,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자가 된 것 자체로도 이거 봐라,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방역에 대한 그 정책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저 걸리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활동적으로 확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걸 보니까 여태까지 그가 방역에 관한 정책을 잘 시행해 온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네. 그래도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은 미국 시민 21만 명이 죽은 다음에 이걸 알았습니다. 죽어간 21만 명의 미국 시민들은 그럼 뭡니까? 뭐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쪽에 민주당 쪽 편향이 있는 매체에서는 21만 명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죽어간 1만 21만 명의 미국 명이라고 시민. 네. 하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향후 어떻게 될까요? 어, 하나님도 모른답니다. 이런 제가 20년 이상 미국 선거에만 집중하고 네. 각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해서 관심 높게 왔는데 이런 건 처음이잖아요. 처음은 둘째치고 정말 종잡을 수 없고 네. 다만 여러분들 다만요. 트럼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네. 미국이 트럼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트럼프가 아니고 리더십이 교체돼 가지고 보다 상식 차원에서 네. 이런 그 반지성이 아니고 이런 리더십이 온다 그래서 이미 트럼프를 중심으로 화가 나 있는 네. 이 트럼프 열렬 지지층들 거의 한 35% 이상이라고 보는데 네. 저 미국 시민들 이렇게 두동강인한 나라를 통합이라는 지도력을 과연 누가 발휘를 해서 이 나라를 제대로 잡을까? 네. 과연 조 바이든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데 있어서는 미국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게 네. 이제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빨리 회복하고 다시 선의의 경쟁으로 마지막 선거 마지막 한 달을 잘 장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숙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